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관료들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개혁에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전에 설치된 수소 제거 장치가 성능이 떨어져 국내 14개 원전에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수소 농도를 10% 아래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규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수소 제어 성능을 복구하라고 한수원에 조치했고, 한수원은 오는 7월까지 추가 장치를 설치한 뒤 장기적으로는 기기 교체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잉 항공기가 튀르키예에서 동체 착륙한 데 이어 세네갈에서는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틀 사이 3건이나 사고가 난 건데 보잉기 동체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초속 20m 이상의 양간 지풍이 불 것으로 보여 밤사이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는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도 예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 백지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관료들이 이권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백지화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 등이 이뤄지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 이후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의료개혁 정책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 대신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상급 종합병원 체질 개선 등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개혁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특위는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과 동네 의원과지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했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는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편이 일시에 이뤄지긴 어려운 만큼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수가 제도는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 시장의 붕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의사회원 2만여 명, 의대생 학부모 2만여 명 등 모두 4만 2,200여 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이 의료계와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환자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 완수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듯 정부도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중단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난 3월 1,200억 규모의 예비비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면허 의사들의 국내 진료 검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될 경우 수련기간 공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까지 구제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추가 기간이 석 달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전후 현장을 떠난 만큼 이번 달 20일 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26년도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이처럼 오늘 저녁부터 강원 영동에 초속 20m 이상의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여 밤사이 산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밤부터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동해안에 오늘 밤 18시를 기준으로 강풍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양간지풍은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 고온 건조해져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에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비의 양이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지만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 폭우가 쏟아졌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적은 양의 비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바다 식목일을 아시나요? 5월 10일 바다 식목일인데요.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점차 황폐화하고 있는 해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온난화로 점점 사막화하고 있는 바다에 육상처럼 해조 숲을 조성해 바다 생태계를 지키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제주 해안. 플라스틱 페트병부터 폐어구, 스티로폼 등이 뒤섞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14.5만 톤. 정부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온난화로 점차 오르는 해수 온도는 바다의 황폐화 속도를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한반도 연안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무려 19.8도로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온난화로 발생하는 열의 90%를 흡수하기 때문에 지난해 기록적으로 높은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으면 해조류가 살기 힘들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점차 바다가 사막화에 이르며 바다 밑 생물이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막으려면 해조류가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다숲 조성 사업에 나선 정부는 2013년부터 세계 최초로 5월 10일을 바다의 식목일로 제정해 대중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다 식목일? 네, 그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는 바다숲이 정말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실시했던 그 조성된 바다숲들은 잘 관리가 진짜 되고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는 게 정부는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1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바다숲을 조성했는데 오는 2030년까지 총 5만 4천 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가동 원전에 설치된 피동 촉매형 수소 재결합기 파의 성능이 떨어져 14개 원전에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수소 농도를 10% 아래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파는 원자로 건물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 촉매인 백금으로 물을 만들어 수소 농도를 낮추는 기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익신고에 따른 파 수소 제거율 실험 결과 검토안을 보고받은 결과 원자로 정지와 같은 긴급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14개 원전에서 중대사고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수소 제어 성능을 복구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오는 7월까지 파를 추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2026년까지 기기 교체 등을 통해 인허가 당시에 받은 수소 제거 성능을 갖추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지난 202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내 파 제작사 세라컴의 파 수소 제거율이 한수원 구매 규격에 못 미친다는 공익 제보가 들어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진 일본 소프트뱅크가 실적 발표에서 네이버와의 지분 매각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협상의 난이도가 높다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결산 설명회. 소프트뱅크는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 요구와 관련해 네이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当社は LINE ヤフーからの強い要請を受けまして、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や事業戦略の観点でネイバーとの資本の見直しについて協議をしております。 이어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초 7월 초 협상 타결 목표를 잡았지만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협상 과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라인 야후가 네이버와의 업무 위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네이버가 적극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 네이버가 소극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ネイバーさんも積極的にそこは前向きにですね協力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今回の LINE ヤフーの発表がやっとできた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소프트뱅크 측의 발표에 네이버는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인 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진 지분 구조를 소프트뱅크가 과반이 될 수 있도록 자본 변경을 요청한 데 이어 사내 이사 중 네이버 출신이자 유일한 한국인인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를 이사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를 라인 야후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스모토 총무상은 가기 뒤 기자회견에서 자본의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의 보안 거버넌스에 본질적인 재검토를 가속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인 야후 측이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배관계의 재검토가 경영권 관점과 어떻게 무관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라인 사태 이후 처음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일본의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한 점에 대해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 역시 회사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성실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 라인 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우선을 두고 중요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외교정책협의회를 신설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교범 선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외교부는 이번 협의회가 행정 지도 대응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착수식에서 글로벌 차원의 AI 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 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잉 화물기가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난 데 이어 세네갈에서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등 보잉사의 항공기 사고가 이틀 새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 항공기 부품 생산 과정에서 수백 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추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시뻘건 불길에 쌓인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9일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85명을 태우고 이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기체에 불이 붙으면서 탑승객들은 비상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튀르키예 알라니아 인근 공항에선 보잉 737 여객기가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등 190명은 무사히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선 전날에도 보잉 767 화물기가 랜딩 기어 이상으로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틀 새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엔 5,000m 상공을 날던 여객기에서 창문과 벽체가 뜯겨나가 비상 착륙했고 3월과 4월에도 활주로에서 이탈하거나 이륙하던 순간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딴 사고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보잉사 비행기 동체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발견했다는 내부 고발까지 나왔습니다. 보잉의 부품 공급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품질검사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잉으로 배송될 비행기 동체 부품에서 최대 200개의 결함을 종종 발견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숨기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내부 고발이 공개됐습니다. In a rush to address its bottlenecks in production, Boeing hit problems, pushing pieces together with excessive force to make him appear that the gaps don't exist, even though they exist. 미 항공 당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전자감독 보호 시스템을 강화한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시스템 이용자 가운데 보복 범죄 피해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감독 보호 시스템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대상자의 위치 정보가 전송되고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체계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보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들로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보호 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만으로도 보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을 오는 하반기에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또 비 소식이 있죠. 하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 날이 굳으면 이젠 나들이 걱정보다 농산물 값이 걱정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이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를 키우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에 이르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에 소비자 물가가 3%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3%까지 내려왔습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도 낮은 근원 물가 등을 근거로 한국은 고물가 지속 가능성이 크게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락같이 오른 농산물 물가가 근원 물가도 끌어올리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년간 날씨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기온보다 강수량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여름철 폭우나 가뭄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영향에 그쳤고 중기적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선식품 가격 변동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필요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방안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물량을 늘리는 건 단기적 처방에 그쳐야 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품종 개량, 기술 혁신으로 식량 자급도를 높이고 물가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품질이 좋은 이제 식자재를 압축해서 좀 생산해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 경쟁력을 갖고 이제 세계 무대에 나서야 합니다. 점점 잦아지는 이상 기후는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와의 괴리를 키워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세계적인 K-뷰티의 인기에 올해 들어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용기기 수출액이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전동 피부 마사지기나 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등 소형 전기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나라는 미국, 일본, 홍콩 순이고 올해 수출한 91개 나라 가운데 24개 나라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 생산이 적은 어한기를 맞아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을 시중에 푼다고 밝혔습니다. 명태 3,000톤, 고등어 700톤, 오징어 300톤, 갈치 900톤, 참조기 130톤과 마른 멸치 20톤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전통시장과 도매시장, 가공업체에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소비자가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예산 156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가 최근 가격이 오른 배추와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10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 배추 110톤과 무 80톤을 매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배추와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10월 말까지 수입 전량을, 양배추는 다음 달 말까지 6,000톤, 코코아두는 12월까지 수입 전량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마른 김과 조미김도 각각 700톤과 125톤이 할당 관세 대상입니다. 관세를 0%까지 낮춰 수입 물량을 확대해 가격 불안을 잡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은 해수부와 공정위,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넓이의 3,800배 규모입니다. 또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고등어, 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5,000톤이 시중에 풀립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배추와 무가 매일 방출됩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 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5,000톤 이상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지표와 국민의 체감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표상 경기회복세가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이버가 키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일본 기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산업과 관련 기술들은 우리의 주요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